네, 네. 대한제일미로 든든하게 아침 챙겨 드시고요. 든든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고요. 네. 지난 한 주 시장 살짝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좀 갈까요? 예,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물론 CPI 발표 후에 이제 큰 폭 하락이었고요. 이번 주 FOMC 회의 75bp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0bp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시장이 크게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3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4주차.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약 3에서 4% 반등했습니다. 지난주에 4에서 5% 재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CPI 영향이 컸습니다. 나스닥은 5.48% 하락, 큰 폭이죠. 다우가 4.13% 하락, S&P 500이 4.77% 하락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시장에서 선물하는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아침 시작하면서 페덱스의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21%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장 막판에 소폭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만기 때 막판에 매수가 약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나스닥 0.9%, 다우 0.45%, S&P 500 0.72%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제 85달러까지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달러스는 109포인트 레벨. 그리고 원화가 조금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위안화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7위안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75bp를 기저로 하면서 금리 인상의 폭이 크지 않을까.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QT의 규모가 좀 늘어나죠. 950억 달러로 월간.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시장이 고려를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예, 양적 긴축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빅테크들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보세요. 주간 5.4% 나스닥이 빠졌고요. 그리고 S&P 500 4.77%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 주간 우리 시장 코스피가 에이? 마이너스 0.06%입니다. 저렇게 변동성이 차이가 났나요? 예,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8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이제 지난주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들이 806억, 외국인들이 357억 매도, 기관들이 763억 저것도 매도. 거의 뭐 2분 쳤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강력한 매도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좀 말씀드린 부분은 FOMC 경계감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연관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미국 시장이 컸다. 미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변동성은 작았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지 않았고 연기금이 지난주에 약 1,861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버텨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중소형주나 테마성 섹터에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전자결제, 로봇,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중소형 철강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는 여하튼 간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1일 날 있을 FOMC 회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개별 섹터별로는 테마별로는 엔비디아의 GTS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있는 차트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이게 끝나고 나서는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FOMC 회의는 10월에 또 없죠.
10월에 없습니다. 네. 홍수달에 있고 11월, 12월에 있기 있죠.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FOMC 회의가 없는 것을 틈타서 반등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75bp 정도로 마무리하고 잘 넘어가면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요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빅 이벤트 그러니까 강력한 악재는 지금 현재 네. 10월에 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은 1월부터 하락을 해서 1차 하락 후에 반등을 3월 달에 한번 줬고요. 그리고 2차 하락 후에 반등을 6월 17일, 6월 달에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7일 이후에 반등해서 7월에 굉장히 강했고요. 네. 8월 중순까지 올랐다가 또 재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3차 하락, 직전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 직전 하향을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 지금 월가의 자료들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 이중 저점을 형성하느냐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연말이나 내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요 부분은 전적으로 요번에 금리 인상 폭에 달려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75bp 금리 인상 정도에서 지난번과 비슷한 파월 의장의 얘기가 나온다면은 저점을 이중 저점을 형성하면서 등락하는 또 박스권에 있을 그렇게 해서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 그냥 있는 사실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저점이 언제냐면요. 6월 17일이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최저점 이번에 최저점이 6월 17일이었는데요. 네. 6월 17일이 고점으로부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스닥은 34% 하락한 거고요. S&P 500은 25% 하락을 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9월 16일 종가로부터 이걸 깨냐 안 깨냐를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얼마큼 남았냐면은 6에서 7% 남았습니다. 저점까지? 네. S&P 500은 6%. 그리고 나스닥은 S&P 500 7%, 나스닥은 6% 남아 있어요. 그럼 6%라면은 사실은 외부 새로운 충격이 나오면 금방 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게 이제 거예요. FOMC가 딱 걸려 있다 이거죠. 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 글씨로 하나를 또 써놨는데요. 미국 시장이 좀 제가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재밌다 표현을 드리냐면 날짜를 제가 지정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두 차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대세 추세 하락이잖아요. 중장기 흐름은요. 3월 15일 이후에 반등을 줬고요. 6월 17일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요 3월 15일과 6월 17일이 미국의 선물업소 동시 만기일입니다. 요 날이. 17일이 만기일이고요. 15일이 그 주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떤 흐름을 그동안에 보였냐면 1월, 2월에 빠졌다가 3월에 동시 만기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줬다가 그 다음에 또 빠졌다가 6월에 동시 만기 때 저점을 찍고 또 반등을 주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동시 만기였잖아요. 만일 그렇게 움직인다면 반등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존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이중 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전 저점을 하향하면서 3차 하락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FOMC 회의에 지금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차트로 볼 때 수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요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라고 해서 또 말씀을 좀 하나 더 써놨는데요. 지금 전저점을 깨고서 더 내려갈 거다. 지금으로부터 약 20% 정도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2019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했어요. 2년 동안 제로금리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이때 지수가 약 2%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1년 반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8년부터 2019년 여름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지금 현재 9월까지 요번에 75bp 올린다면 제로금리에서 3.25%까지 올리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약 30%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느냐 마느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다 봐도 일단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초과 기준금리를 4% 위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 경험치도 그렇고 지금의 자료들을 보면은 즉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4까지는 뭐 추가 하락할 이유는 거의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4 이상으로 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뭐 4.5%, 5%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열과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흐름을 본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4%나 또 25p 더 올려 4.25 정도에서 끝나면서 이번에 기준금리의 고점을 찍는다면 시장이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30%, 35% 수준에서 이 수준에서 저점 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냥 참고로 제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예전의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죠. 네,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시장을 미국 시장하고 약간 비슷한 그 개념으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시장은 2021년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5개월째 하락 추세예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길게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15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하고 그 폭락하고 내려오는 그 날짜가 조금씩 엇갈려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언제 많이 하락했냐면요. 올해 들어서는요. 1월 달에 11% 폭락했습니다.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게 LG엔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노이즈들이 발생하면서 폭락했고요. 이후에 미국이 등락하면서 빠지는 동안 우리 시장은요. 안 빠졌어요. 4개월 동안 안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또 언제 폭락을 했냐면 6월 달에 13% 폭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월, 8월, 9월 지금 9월 셋째 주잖아요.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빠졌다가 약간 반등 주고 내려가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이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딱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눈치 보기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거 올라갈 때도 우리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의 저점은 미국은 6월 17일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장은 7월 4일이었습니다. 그 7월 14일 날에 코스피가 2276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2276포인트를 지난 금요일 종가로부터 계산을 하면 코스피가 4.4%뿐이 안 남았어요. 코스닥은 7.5%이거든요. 그러니 4.4%라는 거는 외부 충격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금방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75bp가 아니고 100bp라든지 또는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의 고점을 기존에 뭐 3.75, 4% 얘기하다가 뭐 4.5% 이런 식으로 더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이거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를 좀 넘겨야지 이 불확실성이 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뭐 좋은 발언 하기도 좀 그렇겠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 지금- 잡아놓고 그럼 뭐라고 또 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만 나오면 반영되지 않았냐. 근데 그 정도 생각하는데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은 1,400원에 임박해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 4% 위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경기 사이클 둔화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지금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 박스권 장세에 들어가지 않겠냐. 과거의 경험적으로 볼 때 장기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슈별 테마 그리고 중소형주의 주목 장세가 이어졌다. 결국 또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속성에 의해서 차별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입니다. 네. 뉴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뉴스는 뭐 그렇게 오늘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뉴스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1번, 2번, 3번의 뉴스는 매크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정책 뉴스인데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겨야 끝낸다. 총선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번에 얘기를 저희 했습니다.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AFP 통신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즈벡에 가 있죠. 상하이 협력기구 지금 회의하면서요. 인도 총리와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워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인도 총리가 지금 시국에서 이거 전쟁이 좀 나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 것 같아요. 시진핑하고 네네. 인도에서 슬쩍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이 중국이 편을 안 들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의문과 우려를 이해하고 러시아 측 입장을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팁을 드리기에는 저의 수준의 선조 정도뿐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뉴스를 좀 전해드린 거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장중에 7위안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국제 공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엔화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국제 공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7위안에서 상향 돌파해서 쉽사리 강세로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환경이 미국은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본 유출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 수출 둔화, 그래서 경기 둔화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환율은 그래.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정책이 나오든 뭐가 나오는 것이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계은행에서 이 얘기도 세계은행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학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년에 파괴적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 왜냐?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연준의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동력이 약화되고 신흥국 등 많은 국가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요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소비, 이제 지출 억제보다는 생산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세계은행의 총재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또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쇼킹했던 게 이거죠. 5번째 뉴스요. 페덱스의 CEO가 최후 경영자께서 경기 침체 임박했다. 그리고 페덱스의 분기 실적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21.7%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리세션 얘기가 급격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 뉴스들을 보면은 리세션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이번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 있잖아요. 바스프. 네. 진짜 우리 생활용품 다 만들잖아요. 가스난 때문에 공장 셧다운 우려가 있다는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발 섹터로는 스마트폰 잘 안 팔리고 가전 안 팔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8월에 그 수출입 지표를 봤더니 스마트폰 완제품 수출이 약 5% 감소했고요. 컴퓨터 등 IT 기기가 25%, 이미지 센서 매출이 약 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IT 쪽에서는 좀 고난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뭐 FOMC 회의에서 75p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더 또 충격적인 게 나타나느냐. 그건 이제 목요일에 나오는 거죠? 우리 시간은 목요일 아침에. 예, 목요일 아침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75p만 돼도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 잭슨 홀보다 강하게만 얘기 안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쭉 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막 말세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 사이라는 건 그냥 하는 얘기죠. 추측성 잘 얘기 아니, 듣는 거죠. 코멘트를 못 하게 돼 있잖아. 예. 아예? 아예. 아. 블랙아웃이니까. 블랙아웃 기간.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어디 문자도 못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지금 출제하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자 보내면 되겠어요. 네. 여튼 뭐 둘 중에 하나 70 아닌 100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50 이건 아니죠? 이제 50은 거의 50은 아니지. 50은 아니고 70 아닌 100. 75p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고요. 100 가면 조금 충격입니까? 조금이 아니고 일단 저점 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다. 슬슬 또 형들 자극해가지고 또 100 가면 네. 조금 충격이 크고요. 네. 100 이상은 못 가죠? 그건 이제 아예 확률상 없어요. 100 이상도 간 적도 있지. 옛날에 400도 간 적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루에. 뭐 구하실 때 네. 75, 100. 네, 알겠습니다.
잘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마켓 사이드 진행해 봤고요.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